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오늘 새벽이죠. 한 0시 24분쯤에 또 당원권 정지 의결을 했습니다. 7월 8일 결정된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양희 윤리위원장 임기 1년 연장됐죠. 원래 10월 14일까지였는데 1년을 연장해서 내년 10월 14일까지 임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발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8월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고 당원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에 반하여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징계의 핵심 이유다. 그러니까 당원 당규나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을 했는데 전 대표라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법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게 이제 징계의 핵심 사유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양두구육, 신군부 등등의 여러 가지 모욕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고 가처분 신청을 연달아서 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모욕적 발언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욕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 윤리위 규칙 위반이고 당내 혼란을 가중해 민심 이탈을 촉진한 행위다. 짤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거는 가처분 신청 때문이고, 그 다음에 한 부차적인 그 징계 사유로서 이제 모욕적 발언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언론 보도와는 반대의 그 결정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어제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전 대표는 여러 차례 출석을 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소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아마 이렇게 본 걸로 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윤리위에서 얘기한 징계가 풀리는 시점, 일각에서는 이게 또 묘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내년 1월 초였죠? 1년을 연장하면 2024년 1월 8일이 됩니다. 이때는 총선 3개월 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당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총선에서 3개월 전이면 대략 공천관리위원회 이런 게 아직 출범 안 할 때입니다. 그런 것이 태동하는 때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 그 당원권을 회복한다. 물론 그때까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완전히 탈락시킨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징계를 1년 6개월을 받았던 전직 대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글쎄 이게 결국 공천을 못 받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로 놔뒀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장외 여론전을 펴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그렇지만 총선 공천 같은 거 본인이 이제 계속 노원병에 나오겠다고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종로 공천 이런 것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신청을 아예 안 했던 거죠. 보궐선거. 그래서 당을 비난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그 윤리위원회가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일부 언론의 보도고, 지금 이 시점까지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반응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황 변화가 없는 거죠. 아니, 지금 현재도 이준석은 징계 상태였고, 그리고 그 징계를 내년 1월 초에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1년 연장한다? 그 얘기는 지금과 같은 갈등 상황을 1년 더 연장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처리 방식, 이 부분에 저는 이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정치적 판단을 할 일이 아니고 정치적 결단을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준석 전 대표를 정치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느냐? 저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그게 상지상책이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다면 그러면 이제 상지
하책 뭐 이런 거로 갈 게 아니고 그거는 바로 결단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의 결론은 지금의 갈등을 연장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환부가 있는데 아픈 부분이 있는데 그걸 외과적 수술로 딱 도려내지 않고 그냥 거기다가 반창고만 붙인 상태다. 이게 과연 합당한 결론이냐, 합당한 처리 방식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상황으로 이준석 전 대표 문제를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윤리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이 이준석 사태를 입건, 그러니까 들여다보겠다고 얘기한 게 4월 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보면 저는 이 접대 부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했다는 지금 현재는 뭐 거의 일방적인 주장처럼 보이고 다만 그 무슨 피부과 의원인가요? 뭐 거기에 7억 투자 유치 각서. 그거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측은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해서 그게 이제 뭐 사실이든 아니든 상납 부분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이 대선에 미칠 영향 같은 걸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고 반론을 펴고 있고, 물론 그 반론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반론을 펴고 있고, 그게 법률적으로 보면 증거인멸 교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덜컥 입건을 해서 이걸 가지고 윤리위 징계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판단은 사실은 그 시점에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를 그런 식으로 흔들어 가지고는 뭐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압승을 했습니다마는 더 압승할 것을 오히려 놓친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정말 그때 이준석 전 대표를, 이준석 당시 대표죠, 당시 대표를 징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차라리 대선 때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인 여러 가지의 갈등, 뭐 2번 내지 3번의 가출,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았어야 된다. 그거는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상납 부분은 경찰 수사가 당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찰 수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불분명한 상태였거든요.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원래 경찰이 공언해 왔죠. 9월 말에 마무리한다고. 지금 10월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그 일각의 한국일보 보도인가 거길 봤더니 이것도 또 원만하지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상납 부분을 그 장의사라는 사람은 인정을 하고 주장을 하는데 아이카이스트의 다른 간부는 또 부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예단만 가지고 4월 달에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단추를 잘못 꿰인 거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때 시점도 안 맞고 그다음에 그 징계 사유, 그때 얘기한 징계 사유도 정확한 게 없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내년 6월이 이준석 그 대표의 대표 임기 만료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는 정리하는 것이 그게 최선의 방책이 아니었던가. 그게 국민의힘에 데미지를 적게 주는 방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 시점, 대상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두 번째, 7월 7일 날 윤리위원회에서 7월 8일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했는데 이때는 지금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말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다면 상납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 문제를 삼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정치적 해법, 그거는 내년에 전당대회에서 뭐 이준석 대표를 아웃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보다 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아서 덧셈의 정치를 하는 방법. 아마 그 시점에는 뭐 여러 중진들이 아마 그런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시도가 저는 성공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없었고, 그러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자, 이제 이준석 대표와 결별할 타이밍이다라고 누군가가 결단을 내린 것도 아니고 6개월이면 또 6개월을 연장한 이런 상태가 되니까 결국 이준석 그 젊은 정치인의 반발만 산 것 아닌가. 그때 가부간의 결론을 확실하게 내렸어야 한다. 그게 또 두 번째의 처리 방식 잘못.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가부간의 결론을 내려야지 이걸 또 그냥 6개월에서 1년 더 연장하면 이 아픈 부분이 계속해서 골마 터지게 되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본인에 대해서 뭐 약 올리는 것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의 일종의 항전 의지만 부추기는 꼴이 됐다. 그게 국민의힘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런 몇 가지의 경우에 이 처리 방식이 다 잘못됐다. 이 처리 방식은 분명하게 맺고 끊는 것이 그것이 최선의 방책인데 그 방식을 국민의힘이 다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채택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저도 궁금해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좀 점검해 본 바로는 자신감의 결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는 다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징계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갔으니까 누구도 자신 있게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이 방향이 상지상책이다 하는 걸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준석 전 대표와 결별을 했을 때 국민의힘에 몰려올 후폭풍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폭풍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전문가가 볼 때는 후폭풍이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지금 현재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적개심 만약에 그런 거라면 감당을 하고 나가야죠.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별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전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 보나마나 지금과 마찬가지로 뭐 페이스북 활동, 그다음에 뭐 당원 가입, 뭐 촉구 여전히, 그다음에 방송 활동 여전히 할 겁니다. 자, 그거를 국민의힘 당원 이준석, 물론 당원권은 정지돼 있지만 그러나 당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 매체에서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헐뜯는 일을 1년 6개월 동안 또 봐야 된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면 이제는 당원이 아닌 사람이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게 되는 거죠. 상황이 조금 좀 다르다고 보는데 이런 데에서 이제 정무적 판단이 필요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정무적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이 갈등이 그냥 연장된다. 그리고 2024년 1월 8일까지 뭐 그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안 하고 계속 있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부가 계속 더 악화된다는 거죠. 별로 좋지 않은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신감 결여를 제가 하나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 착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준석 전 대표는 2024년 총선을 위해서 이제 스스로 자제하거나 뭐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정치 전문가로서 판단하는 거와 이준석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판단하는 게 꽤 다릅니다. 이준석 전 대표 꼭 배지를 달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뭔가 자기가 설정하고 있는 가치, 자기가 우선시하고 있는 가치, 자기 나름대로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나는 싸우는 게 중요하지. 총선에서 뭐 해서 뭐 그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다느냐 안 다느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자 총선에서 공천 받으려면 너 입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징계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리위 결정이 어찌 보면 제대로 상황 전체 또 상대라는 건 이준석 아닙니까? 그 상대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처리 방식이 4월부터 7월, 10월까지 제가 보건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미 뭐 결정이야 난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 전 대표를 또 징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응은 없다고 그랬는데 뭐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다 기각되고 각하되고 이런 것이죠. 본안 판결은 남아있거든요. 어제 뭐 가처분 3, 4, 5차 가처분 신청이 다 기각 각하되니까 외롭고 고독하게 싸울 것이다. 이런 식의 반응은 보였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면 이 상황이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법원에서 가처분이 기각 각하됐을 때 윤리위원회가 이제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지도 않았네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상황을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다시 또 징계를 또 한 번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이게 과연 옳은 판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